기적은 정말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모여 기적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귀중한 선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사지가 마비된 딸을 둔 엄마가 생활고로 인해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삶을 포기하기 직전 방문한 한국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일을 겪은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다소 특별한 딸을 키우고 있는 영국인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다는 말을 하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이야말로 롤러코스터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범하기만 했던 저희 가족은 몇 년 새 롤러코스터를 몇 번이나 탄 건지 모르겠거든요. 우선 비록 딸 엠마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을 닮아서 무척이나 착한 아이였답니다. 엠마는 매일같이 한국 드라마를 달고 살 정도로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드라마를 볼 시간에 공부를 하라며 타일러도 봤습니다. 하지만 딸은 요즘에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라 한국 드라마를 안 보면 친구들과 대화가 안 통한다는 핑계를 대며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곤 했죠. 저희 부부는 그런 딸을 보고 더 이상 딸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엠마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딸은 공부보다는 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곤 했지만 그녀가 드라마를 통해 얻는 게 없지는 않았습니다. 엠마는 옛날 한국 드라마부터 사극까지 한국 드라마라면 장래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을 챙겨봤고 그래서인지 엠마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한 적은 없지만 영국 역사보다 한국 역사를 더 잘 알고 있고 일본을 이유 없이 싫어하고 있을 지경에 이르렀더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부를 싫어하는 엠마는 한국어도 따로 공부한 적이 없지만 매일 한국 드라마만 붙잡고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각종 한국 매체를 통해 접한 한식 요리법으로 종종 한식으로 만든 가족 식사도 차려주는 것을 보면 엠마는 한국을 좋아하면서부터 많은 것들을 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엠마는 드디어 자신의 꿈을 정했다며 저희 부부에게 자랑도 했는데요. 이렇게 매일 한국 드라마만 보면서 스크린을 통해 대리만족만 하며 살 바엔 자신이 직접 드라마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녀는 드라마 연출로 영국에서 경력을 쌓은 뒤 꼭 한국으로 건너가서 일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배우들을 직접 보면서 일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이렇게 목표가 생긴 엠마는 그때부터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더군요. 엠마는 꼭 한국 배우들과 함께 일하고 싶었는지 그렇게나 좋아하던 한국 드라마도 제쳐두고 공부에 열중했죠. 엠마가 공부를 하느라 바빠진 이후로 한식 요리도 안 해주고 한국 드라마도 더는 설명해주지 않아서 조금은 서운했지만 저희 부부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엠마를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목하던 저희 가족이 완전히 망가진 건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바로 엠마가 런던에서 열리는 대규모 한국문화 교류 행사에 참여하러 갔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딸은 시험도 끝났겠다. 오랜만에 한국문화 행사에 가서 한식도 먹고 한국 굿즈도 구매해올 거라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자신을 런던까지 데려다 달라며 애교를 떨고 있었죠. 남편은 그런 엠마의 모습에 못 이기는 척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잘 다녀오라며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그게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와 남편이 런던으로 떠난 지 1시간도 안 돼서 제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전화를 받아보니 큰 사고가 나서 딸과 남편이 위급하니 빨리 병원에 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지금도 제가 그때 병원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정도로 완전히 정신을 놓은 채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가망이 없는지 치료를 포기한 채 얼굴에 흰색 천을 덮어놓은 남편의 모습에 좌절하고 뒤이어 의식을 잃은 채 깊은 잠에 빠져있는 엠마의 모습을 보고 그만 혼절하고 말았죠.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진정되었을 때 의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졸음 운전을 하던 트럭 기사가 앞에 있던 남편분의 차량을 밀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편분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으며 따님은 목숨은 건졌으나 경추골절로 인해 목 아랫부분의 감각이 사라지고 움직임도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목 윗부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말도 할 수 있고
호흡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정말 유감입니다. 저는 너무도 절망스러웠으나 딸만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딸은 금세 의식을 되찾았지만 곧 자신의 상황에 좌절하고 말을 잃어버리더군요. 그렇게나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과 관련된 꿈까지 가졌던 엠마는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딸은 매일같이 천장만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지냈죠. 딸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창 예민할 고등학생인 엠마는 혼자서는 씻지도 배변을 처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도저히 못 견뎌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변 처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딸은 엄마인 제게도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걸 부끄러워해서 제대로 씻긴 적도 없거든요. 가끔 물티슈로 엠마의 몸을 닦아주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이렇듯 어린 딸을 간병하는 건 너무도 힘들고 손이 많이 갔습니다. 저는 엠마를 간호하느라 직업도 구하지 못했고 경제 상황은 계속 나빠져만 갔죠.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차곡차곡 모아둔 돈은 이제 바닥을 보였고 이제는 생활비가 없어서 집을 팔아야 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죠. 엠마는 여전히 자신을 못 씻기게 해서 엠마의 피부는 아주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저도 지쳐만 갔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 딸 앞에서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짓던 저는 더 이상 표정 관리를 못하기 시작했고 엠마도 저희 집이 위기라는 것을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아무 말도 안 하던 엠마는 갑자기 저를 부르더군요.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이어나간 딸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는 건 저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잖아요. 저는 목 아래로 감각이 없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게 맞을 텐데 씻지 않아서 그런지 찝찝하고 불쾌한 이물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어요. 저는 이만 포기할래요. 그 대신 마지막으로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가 옛날에 한국 예능에서 찜질방을 간 것을 봤는데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대학교에 합격하면 꼭 한국에 가서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찜질방에 데려다 주세요. 딸의 말을 들은 저는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몇 년간의 간병 생활 동안 저도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였고 이제는 정말 답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을 혼자 보낼 수는 없었기에 엠마의 소원대로 한국 여행을 갔다가 저도 엠마와 함께 삶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전부를 털어서 저희 모녀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오히려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딸은 오랜만에 침대가 아닌 휠체어에 탔고 사고 이후 한 번도 표정을 지어본 적 없던 엠마는 이번 한국 여행이 무척이나 기대되는지 오랜만에 사고 전에 호기심 많고 발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마지막 여행은 시작되었어요. 저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씻고 딸이 구경하고 싶다는 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한 뒤 이제는 정말 끝내기로 했죠. 그런데 저희가 가기로 한 찜질방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엠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딸은 몸을 바들바들 떨며 엄청나게 겁을 먹은 듯 보였어요. 아마 장애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는데요. 저는 그런 엠마를 꼭 껴안아주며 엄마가 옆에 있으니 괜찮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찜질방에 들어가게 되었죠. 일단 저희는 몸부터 담그기로 했어요. 탕 안에는 한국인들이 꽤나 많았지만 장애가 있는 엠마의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엠마의 휠체어 때문에 오가기 불편할 텐데도 한국인들은 저희를 위해 길을 비켜주는 등 저희를 많이 배려해 주었죠. 그리고 저희가 모르고 냉탕에 들어가려고 하자 한국인 아주머니들은 일제히 노우를 외치며 차갑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차가운 탕과 뜨거운 탕을 가리키며 저 두 곳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배려가 너무 고마워서 연신 감사를 표한 뒤 딸과 함께 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엠마는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저 혼자 엠마를 탕 안으로 옮겨야 했는데요. 그때마다 한국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여들어 딸을 함께 탕 안으로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엠마는 그렇게나 가고 싶어 하던 한국의 탕 안에 직접 들어가서 감격한 건지 아니면 한국인들의 호의에 감동을 받은 건지 모르겠으나 연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인들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탕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번에 엠마는 자신도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때를 밀어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자신의 몸을 씻기는 것조차 꺼려하던 아이가 때를 민다니 엠마 입장에서 이건 정말 큰 용기를 낸 것이기 때문에 너무 대견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인 새신사는 제 딸을 보더니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으니 돈은 안 받겠다고 말하며 딸의 등짝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중얼거리며 때를 밀기 시작했어요. 엠마는 부끄러운 듯 제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엄마, 이 아주머니가 대체 언제 때를 밀고 안 밀었냐고 여쭤보시는데 이렇게 때가 많이 나오는 여자는 제가 처음이래요. 좀 씻을 걸 그랬나 봐요. 엄마, 아주머니가 지금껏 본 손님 중에 제가 가장 예쁘대요. 언제 기적이 찾아와서 다시 움직이게 될지 모르니 예쁜 얼굴 상하지 않게 잘 씻고 관리해야 된대요. 엄마, 아주머니가 공짜로 마사지까지 해주시겠대요. 이 마사지를 받으려면 원래 되게 비싼 돈을 내야 한다는데 이거 받으면 저도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점점 깨끗해지고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딸의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밀기를 마친 엠마는 몹시 흡족해하며 어차피 감각은 없지만 뭔가 훨씬 깔끔해지고 개운해진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목욕을 마치고 재정비를 하기 위해 숙소로 향했어요. 그리고 짐을 풀던 제게 딸이 말을 걸더군요. 엄마,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저 한국에서 어떻게든 살고 싶어요. 그렇게나 가고 싶던 한국에 오니까 다시 사고 전으로 돌아온 것만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저는 딸을 부둥켜 안고 몇 시간 동안이나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 힘닿는 대로 어떻게든 해보자고 결심했죠. 그렇게 저희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꾼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찜질방에서 새신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엠마를 잘 씻기는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새신사의 임금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았기에 제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류 덕분에 찜질방을 경험해보려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때를 미는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두려운 외국인 손님들이 영어가 가능하고 외국인인 저를 보고 용기를 내서 때밀이에 도전하고 있어요. 새신사는 기본급에 때를 미는 만큼 돈을 추가적으로 벌어가는 구조라 저는 요즘 한류 덕분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답니다. 엠마는 옛날처럼 한국 드라마를 다시 보기 시작하더니 드라마 작가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안구마우스를 이용해서 대본도 쓰는 등 계속해서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긍정적으로 변한 엠마는 도저히 움직이지 않았던 팔이 약간이나마 움직이는 기적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듯 영국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았던 저희 가족이지만 한국에서는 이제야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딸과 함께 산책도 자주 나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은 병원비도 저렴하고 의료기술도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병원을 가보면서 엠마의 재활치료도 시작할 생각이에요.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제 딸 엠마에게 많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곧 딸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소녀가 한국에서 다시 희망을 되찾은 사연이었는데요. 엠마 가족에게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